이렇게 전체적인 중개 흐름도를 만들고 안에 하나씩 가지들을 모아놓은 후에 성과가 좋은 가지들은 남기고 필요 없는 성과가 안 좋은 가지들은 잘라내면서 일을 배워 나가시면은 그냥 무작정 일을 할 때와는 다르게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취업해서 첫 달에는 문의를 한 통도 못 받았었고 두 번째 달까지는 계약을 한 건도 못 했었습니다. 중개업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고, 월급 없이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취업하기 전에 수도 없이 들었었는데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그때 돼서야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신체적으로나 수입적으로나 다 힘들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멘탈적으로 버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을까? 돈벌이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일을 하면서 맨날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불안감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취직해서 2달, 3달 가까이 한 건도 계약이 안 나왔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내내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이걸로 밥벌이는 할 수 있을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계약 한 건만 해보자. 한 건만 해보면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임금 부동산 실장님께서 손님을 모셔오고 제 매물을 공동중개를 해주신 거예요. 3달 동안 안 나오던 계약이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나와버리니까 얼떨떨하면서도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거의 3달 만에 처음으로 계약을 하고 부동산 중개로 수입을 처음으로 내봤거든요. 근데 막상 계약을 했는데도 이 막막함,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계약이 된 거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다시 계약을 해보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운빨로 계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느끼는 그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계약이 만들어지는 중개업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깨닫고 난 후였는데요. 이 흐름도를 알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막 부동산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동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 전체적인 중개업의 흐름도라는 거를 먼저 배우신 후에 각각의 세부적인 업무들에 대해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중개업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를 축구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막 축구를 처음 하는 초보가 플레이어가 돼서 경기를 뛰고 있다면 시야가 굉장히 좁을 겁니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지, 전략적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관중석에서 경기장을 볼 수 있다면 시야가 넓어져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디로 패스를 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패스 잘하는 기술, 슛 잘 때리는 기술, 드리블하는 기술, 그 안에 각각의 기술들을 숙련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개업에서 이 계약이 나오는 흐름도를 알 수 있다면 각각의 업무들이 계약을 하는데 중요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업무들 중에서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계약을 할 확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생기는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었고, 중개업의 흐름도를 밑바탕으로 깔고 내가 부족했었던 매물 작업, 마케팅, 세일즈 같은 각각의 기술들을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개업의 흐름도를 공부했었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중개 실무에 관한 여러 개의 유튜브 영상들과 책들을 통해서 매물 작업부터 계약까지 이어지는 이 한 사이클 동안에 필요한 업무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업무들이 계약을 하는데 중요도가 높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얻은 중개업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매물 작업을 통해 신규 매물을 공급받습니다. 이 매물들을 네이버 부동산 같은 매물 플랫폼에 광고를 올리고 또는 블로그 같은 SNS 채널을 운영하며 매물에 맞는 손님을 찾습니다. 그 다음엔 손님의 연락을 받아서 통화, 카카오톡 같은 소통을 이어가고 미팅 스케줄을 잡아서 현장에서 매물 브리핑을 합니다. 손님이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고른 후에는 상황에 따라 집주인과 조건 조율을 진행하고 조건 조율을 마친 후에는 계약금을 입금하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마무리를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큰 틀의 중개업의 흐름도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와 같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계약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가지를 생성하면서 세분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매물 작업이라는 챕터에서 가지를 만들자면 명함 작업, 문자를 돌리는 DM, 전화를 돌리는 TM, 현장 방문, 그리고 제가 했었던 방식인
로컬 부동산 대표님들께 매물받기 등과 같이 매물 작업이라는 섹터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해당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규칙적으로 매물을 작업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과 광고에는 없는 실제로 계약 확률이 높은 매물들은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 찾는 것, 말 그대로 매물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정보를 찾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광고 마케팅 챕터에서 가지를 나눠보자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네모와 같은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광고 효율이 어떤 게 좋은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이 좋은지, 광고 마케팅 챕터에서의 효율이란 결국 내가 들이는 시간과 비용 대비 손님 연락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손님의 문의를 받아서 응대하는 챕터, 문자, 카톡, 전화 중에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어떤 문구와 어떤 말로 응대를 해야 손님이 현장에 나올 수 있는지, 손님에게 문의가 와서 매물 정보를 보내드릴 때는 어떻게 보내야 손님의 반응이 좋은지, 해당 챕터에서의 목적은 손님이 매물을 보러 부동산까지 나오게 하는 기술, 이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손님이 현장에 나와서 매물 브리핑을 하는 챕터입니다. 소개를 하는 매물의 순서를 정하는 기술, 매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일즈 기술, 손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내는 기술, 대부분 세일즈, 이 영업에 관련된 기술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손님이 매물을 본 후에 결정하는 챕터에서는 손님이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뉘겠죠. 마음에 들었을 경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 마음에 들었을 때는 바로 집주인과의 조율 단계로 넘어가면 되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손님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님을 관리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로 하겠죠. 마무리는 계약서 작성까지. 이렇게 한번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한 번 가지를 생성하는데도 정말 많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생성한 흐름도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계약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는 챕터와 가지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중요도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중요도를 말씀드리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챕터인 매물 작업과 마케팅에 관해 이야기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챕터별로 다양한 가지들을 만들었었는데 이 가지들을 유튜브와 책들을 통해 수집도 하고 나름의 연구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은 이제 각자가 속한 지역과 원룸, 공장, 토지, 아파트, 상가 같은 주력 중개상품별로 효과가 좋은 가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스스로 성과를 검증한 이 흐름도를 중개업을 하면서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신만의 노하우, 이 로드맵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정보들을 모아놓은 흐름도가 있다면 계약이 안 나올 때 어느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손님을 놓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의 문의 자체가 없다라면은 매물 작업 챕터와 광고 마케팅 챕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고, 문의는 와서 손님이 부동산까지는 오는데 손님이 매물만 보고 계약을 안 한다면 매물 작업 챕터 중에서 시장에 없는 매물을 찾는 기술을 연구해보고 개선을 하고 세일즈 기술 쪽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했듯이 유튜브나 책, 수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중개 흐름도를 만들고 안에 하나씩 가지들을 모아놓은 후에 성과가 좋은 가지들은 남기고 필요 없는 성과가 안 좋은 가지들은 잘라내면서 일을 배워 나가시면은 그냥 무작정 일을 할 때와는 다르게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막막하거나 두려울 틈 없이 보다 빠르게 일을 배워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처음에 몇 달 동안 계약이 안 나왔었을 때, 처음 입사할 땐 안 그랬는데 점점 중개 시장이 힘들어서 그렇다, 손님이 어쨌다, 집주인분이 조건을 안 맞춰줬다, 계속 외부에서 문제점을 찾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도에서 문제점을 찾았듯이 결국에 시작은 제 안에서 시작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부동산에 취업을 해서 일을 배워나갔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중개사라는 직업이 프리랜서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정해진 틀 같은 게 없어서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같이 흐름도라는 어느 정도 큰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일을 만들어서 해나가다 보면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식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마 어떤 책을 보다가 생각이 났던 아이디어 같긴 합니다. 저는 맨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루틴이 정해져 있는데 책을 평소에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읽다가 운동을 하고 씻을 때 그때 막 좋은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저만 특이하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샤워를 할 때 원래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나서 역시 인체는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